공제라는 거 할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미가 좀 퇴색되긴 하죠. 부속서류가 3점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속서류 한 8개 이거 오늘 한 2가지까지 하면 8가지 배우거든요. 그 중에 한 문제 나오니까 이게 참 할지 말아야 될지 좀 난감하긴 해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나중에 후반부로 갈수록 이런 애들이 진짜 소중하거든요. 그렇죠? 진짜 소중해요, 이런 것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긴 하겠지만. 자, 보시죠. 자, 막 짜증나죠, 여러분. 제목 보니까 의제라는 말 들어가잖아요. 죽이고 싶죠, 막. 그죠? 우리 의제나 간주 들어가면 진짜 막 짜증나지, 갑자기. 자,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은. 근데 말 문제도 가끔 내긴 하거든요. 해보면, 자, 잘 나오는 부속서류라서 해요. 여기 지금 하는 2가지가 좀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부속서류 중에서 좀 대손세 공제보다 더 짜증난 애거든요. 해볼게요, 일단은. 자, 일단 의제 매입세 공제는 해석하면 실제로 매입세액을 부담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매입세액을 부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알죠? 근데 세법에서 매입세액이 있는 것처럼 의제, 간주해서 그래서 빼주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들. 이유가 있으니까 매입세액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봐서 빼주겠죠. 그죠? 빨리 받아들이시고 현실을 여러분들. 재경관리사나 이런 것들 넘어가시면 꼭 하셔야 돼. 이런 것들 위쪽으로 가실수록 이런 것들 다 잘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지를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만 열심히 외우시면 돼요. 이런 거. 알죠? 이런 것만 열심히 외우시면 되는데 이걸 왜 이걸 하는지 이해하는 거하고 모르시는 거하고 천지 차이긴 해요. 알죠? 그냥 암기만 해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왠지 책임감이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수업용으로 하면 암기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취지 설명 생략? 네, 할게요. 할게요. 결론부터 말씀 취지 안 중요해요. 실기에서 할 때 이걸 취지를 아시는 거하고 모르시는 거하고 좀 나중에 요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걸 이해할 때 좀 다르긴 해요. 네, 이런 표정이 할 거잖아. 그렇죠. 하죠. 할 거잖아. 들어보니까 한다는 얘기네요. 합니다. 좀 복잡해요. 해볼게요. 아이고. 이거 아닌데. 저번 했던 거. 자, 보시죠. 여기서 주인공은 C입니다. C. C. 자, 해보죠. 자, A가 10% 사업자예요. 그리고 B는 면세 사업자고요. C는 다시 10% 사업자. 그리고 여기 소비자가 있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자, 위에 있는 건 A가 만들어내고 싶은 가치입니다. 이익. A는 사온 게 없대요. 사온 게 없다라고 하면 A가 100원의 이익을 만들어내려면 면세 사업자인 B한테 110원에 팔아야죠. 100원에 팔아야죠, 물론.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우리가 이미 했었지만 항상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는 무조건 매출자 기준이죠. 맞죠? 그래서 A하고 B와의 관계에서는 A가 판매자이기 때문에 본인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 계산을 하고요. 그럼 여기에서 A는 10% 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출한 거의 10%를 무조건 매출세액으로 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원을 매출한 100원의 10%인 10원을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됩니다. 여기까지 돈이 되시겠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직접 본인 돈으로 내요? 아니면 매입자한테 받아서 내요? 호자죠. 매입자한테 받아서 내기 때문에 A는 면세사업자한테 100원에 팔 때 부가가치세 10원도 같이 뜯는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면세나 영세율은 매출할 때나 적용되는 개념이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10원을 세무서 갖다 낼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면세사업자는 그럼 이 10원이 매입세액이죠.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지 불공제를 받을지는 매입자 기준이고요. 근데 매입자는 면세사업자니까 매입세액 불공제죠. 왜냐면 과세사업을 쓰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면 면세사업자는 110원을 부담했는데 나라에서 10원 안 빼줘 미안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면세 사업자는 110원 주고 산 꼴이나 마찬가지죠. 10원 못 뺐으니까. 그럼 이 면세 사업자인 B가 만들어내고 싶은 가치는 400원이래요. 근데 본인이 110원 주고 샀죠. 10원 못 뺐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C한테 510원에 팔아야죠. 왜냐면 110원 주고 샀으니까 510원에 팔아야 400의 가치가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면세 사업자와 이제 C와의 관계에서는 B가 본인이 매출자니까 본인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 계산하고요. 이제 본인이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출할 때는 낼 게 없죠, 세금. 매출세금은 없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뜯을 때에는 510원의 부가가치세는 안 듣고요. 되셨죠? 근데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 510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B가 전 단계 A한테 10원 매입세 부담했던 걸 못 뺐으니까 10원을 전가시켜 버린 거잖아요. C한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B의 판매액 510원 있죠? 이 510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전 단계에 돌려받지 못했던 부가가치 10원 얹은 거하고 500원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 오케이? 예. 이 10원 돌려받았다면 500원 주고 팔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되셨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C입니다. 근데 C는 B한테 매입세액을 부담한 적이 없죠. 매입세액 부담한 적이 없으니까 매입세액 공제가 못 돼요, 원래.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C가 만들어내고 싶은 가치는 500원이에요. 그러면 C는 B한테 510원 주고 샀으니까 5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소비자한테 1010원에 팔아야 돼요. 동의되시겠죠? 자, 그리고 C는 소비자한테 1010원에 팔 때 여기에 10%인 101원을 소비자한테 달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무서에 101원을 내겠죠. 요 부가가 매출세액이요. 되세요? 그리고 소비자는 매입세 공제 101원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소비자가 내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럼 지금 국가가 얼마를 걷어들였는지 보시면 국가는 A한테 10원 걷어들였죠? 그리고 B한테 10원 안 돌려줬으니까 여전히 이 10원은 과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B한테 못 받았고 C한테 안 돌려줬죠? 그럼 계속 10원을 지금 우리가 과세를 한 거예요. 또 다시 C한테 101원 받아냈죠? 받았으니까 국가는 10원, 101원에서 총 111원의 세금을 거둔 겁니다. 동의되시겠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정의가 뭐냐면 10% 사업자가 만들어낸 가치에 대해서 10% 과세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면세 사업자가 만들어낸 가치는 과세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에서 10% 사업자는 누구예요? A와 C예요. 그럼 A는 10%, A가 창출해낸 가치 100원. 그 다음에 C가 창출해낸 가치 500원이죠. 이 600원의 10%는 60원만 과세를 하는 게 부가가치세 이론상 맞는 거예요. 맞는데 갑자기 국가가 111원이나 걷었잖아요, 실제로는. 맞죠? 그래서 국가가 51원이나 추가 징수했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이 51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우리 시험에 이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거 안 나와요. 실제 절대 안 나와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이 1010원을 잘 보셔야 돼요. 1010원. 여기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이 1010원이 이게 뭐냐면 A가 잠깐만 위에다 해야 되나? 요 1010원이 A의 매출액이죠, 여러분들? 요 1010원은 A의 매출액, C의 매출액이구나. 좀 바보예요, 저는 죄송해요. 바보. 자, 여기 C의 매출액이죠? 매출액. 그렇죠?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C의 전 단계 사업자가 A, B죠? 그렇죠? 전 단계 사업자 A 더하기 B의 부가가치.
더하기 C 본인의 부가가치. 그럼 전 단계 사업자 A의 부가가치는 얼마예요? 100원이죠, 100원. 맞죠? 100원. 그 다음에 B의 부가가치는 400원이죠. 위에 있는 빨간 숫자요. 그리고 C가 창출한 본인의 부가가치 500원이죠.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10원은 뭐냐면 A가 냈던 10원을 B도 못 돌려받고 C도 못 돌려받고 그러니까 C가 나 부가세 내가 냈네? 소비자한테 전가시켜야지 해서 A가 냈던 부가가치를 또 먼저 소비자한테 전가시켜버린 거죠. 10원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A가 냈던 부가가치세 10원. 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해 못하셔도 여러분들 이론은 돼요. 물론 좀 약간 왜 하는지는 좀 여러분이 힘드시겠지만 자 C의 매출액이 1,010원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이제 요 C가 이 101원이 색깔 표시할까? 그럼 여러분들 요 101원이 C의 매출세액이죠? 이거 좀 괜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눈 몇 분 감고 계셔? 네. 자괴감. 제가 왜 이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뭐냐면 제가 그 중학교 때 별명이 여관이었어요, 여관. 학교 잠만 잔다고. 학교 이름이 A라고 하면 학교는 상표 가릴게요. 상표? A였어요. 학교가 A였는데 A 여관이었어요. 왜냐면 맨날 잠만 잤거든요. 왜냐면 그때 게임 새벽까지 하려 바빴어요. 그렇죠? 그때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 그 코넷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은 못 들어보셨겠지만 그 전화기로 이제 인터넷 연결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혀 여러분들 아무튼 그때 어떻게 했냐면 뭐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전설의 그 돈으로 막 하는 거 지금은 좀 번질됐지만 제 친구가 그거 이제 14시간씩 30일 했다가 전화 요금 140만 원, 140만 원. 그때는 기억 난리 나죠. 그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전화를 막 뽑아버리고 막 진짜 그래서 전화기 뽑아버리고 그러니까 전화도 안 오는 거지. 그죠? 그랬을 때 여관이었어. 그럼 제가 이게 왜 하냐면 자꾸 지금 피곤하죠. 가서 자요. 그렇죠? 게임 새벽까지 4시까지 했으니까 나 지금 자고 싶은 거야. 학교에서 잤지. 선생님 자꾸 깨우는 거야. 야 김민구가 안 일어나니? 그래서 왜요? 잘 자고 있는데 라고 못했고 제가 그렇게 쓰레기 같은 놈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 때는 아시지만 저 때는 선생님한테 계기면 두드려 맞았어요. 두드려 맞으면 그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왕따 당합니다 이제 학교에서 쓰레기 취급받아요. 지금이야 스마트폰 그러니까 지금 요즘 세대 비하 발언은 아니에요. 조심스럽는데 스마트폰 썼다가 이렇게 하는 순간 난리 나는 이미 쓰레기로 나긴 찍혀요. 선생님 막 때리면 맞고 무조건 막 야구방을 때리면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속으로 한 거죠. 저 새끼 자꾸 왜 깨우는 거 나 자고 싶은데. 그죠? 그땐 몰랐어. 우리 이런 말 하잖아. 야, 네가 한번 그 역지사지가 돼봐. 제가 지금 선생님 강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누구 가르칠 때 이렇게 자는 거 봐봐요. 얼마나 막 눈물이 앞을 가린다니까 진짜로. 진짜 역지사지가 돼봐야 돼. 그죠, 여러분들? 본인이 내가 이제 면접을 볼 때나 이제 내 면접관 때 생각하면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막 역지사지 해가지고 저번에 어떤 프로그램인가 삼성 대기업 그 임원분들이 반대 면접을 보는 학생이 면접관이고 뭐 학생들이 막 질문하는데 쫄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되게 웃겨. 여시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아무튼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누구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죠? 네, 거기 자야지. 이거 자, 보시면, 자, 피곤하신 거 알아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죠, 뭐. 자, 101원이잖아. A의 매출세액이 101원. 그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나눠야지? 여기에 10%, 여기에 10%, 여기에 10%, 여기에 10%. 다 계산하시면 요게 10원, 요게 40원, 요게 50원, 요게 1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되세요? 좀 아래 거 보이시나? 이렇게. 맞죠? 근데 이 중에 과세가 2번 된 게 있어요. 일단 뭐냐면 A가 냈던 A가 10원 냈죠? 근데 그걸 C가 또 내고 있잖아요. 매출세액에서. A가 냈던 10원에 10원을 다시 C가 매출세액 101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A가 냈던 10원을 C가 또 내고 있는 거죠. 매출세액으로.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 1호는 뭐, 이거는 부가가치가 아니라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또 과세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이중과세. 이 11원은 이중과세고요. 그 다음에 이 40원은 면세사업자가 만들어낸 가치죠. 면세사업자가 만들어낸 가치 400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면 안 돼요, 원래는. 면세사업자 창출해낸 가치를 뭐 과세를 왜 해요, 여러분?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사업자가 아닌데. 그래서 근데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10%를 과세하는 거 우리가 환수효과라고 하는데 무시해도 돼요. 요거는 어쩔 수 없이 미안하지만 과세한다라는 입장이에요. 국가가. 하지만 뭐는 막아야 되냐면 이중과세는 막아야 돼요. 이 누적효과는 이중과세예요. 이중과세는 뭐냐면 요거. A가 냈던 10원을 B가 또 내고 있고 C가 또 내고 있고 매출세액으로. 맞죠? 그 다음에 A가 냈던 부가가치세 10원이 갑자기 B에 매출액이 들어가 있어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죠? 부가가치에 대해서 때리는 거지 부가가치세에서 또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1원하고 이 10원은 이중과세가 된 거예요.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중과세 막아야 돼. 알죠? 그래서 잘 보셔야 돼. 이제 넘어갈게요. 요거만 오실게요, 여러분들. 저도 여기 제일 하기 싫은 동네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가성비가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근데 TAT 쪽은 중요할걸? 진짜 TAT는 여러분들 이거 9점짜리네요. 9점짜리로. 다 물어봐요. 다. 중요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지 뭐. 조금이라도. TAT 조금 해요. TAT는 9점으로 내요. 실제로. 부가세. 좀 많이 냅니다. 좀 커요. 사이즈가. 막 분개 끊으라고도 하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그럼 실제로, 자, 보시죠. 이제, 그러면 이 11원은 과세하면 안 되죠. 이중과세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현실은 C는 B한테 510원 더하기 매입세가 안 줬죠. C는요, B한테. 매입세 분명히 안 줬어요. 이걸 의제를 합니다. 실제로는 매입세 부담 안 했죠. 근데 C한테 어떻게 하냐면 세무서가 자,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치울게요, 이놈식기. 떨어져요? 애니메이션 넣었어요. 배웠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의제해요. 이렇게. C, 너는 B한테 실제로는 510원의 매입세 부담 안 한 거다. 원래는 안 했지만, 세법에서는 C, 너는 B한테 매입세 10원을 준 거다.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510원은 500원 더하기 부가가치 10원 이렇게 있다라고 의제할게 라는 뜻이에요. 응? 이렇게 하면 해결이 돼요. 이중과세가. 해볼게요.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매입세 실제로 부담 안 했죠? 안 했지만 매입세를 부담 10원을 한 것처럼 의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C 입장에서는 매입세 부담했죠? 맞죠? 매입세 부담했고 그리고 얘를 세금계산서처럼 간주를 해줘요. 왜냐면 우리가 세금계산서와 같은 걸 받아야 일단 매입세 공제가 충족이 되니까. 그래서 매입세 부담했고 세금계산서처럼 간주해줘요. 이거 계산서 같은 게 되겠죠? 맞죠? 하고 그 다음에 C는 매출이 과세가 되죠.
과세가 되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10원을 받는 거예요. 되세요? 이렇게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C 입장에선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얼마 주고 산 거예요? B한테. 500원 주고 샀죠. 510원 부담한 건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근데 10원을 빼주죠. 그럼 510원 중에서 10원은 나중에 낼 세금에서 빼주잖아요. 그럼 빼주니까 500원 주고 산 꼴이나 마찬가지죠. 되세요? 그럼 500원에 주고 산 꼴이나 마찬가지니까 C가 500원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소비자한테 1,000원, 아이고. 소비자한테 1,000원에 팔면 되는 거 이제는.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1,000원에 팔 때는 소비자한테 1,000원 더하기 부가가치에서 100원 이렇게 거겠죠. 그렇죠? 100원을 내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국가가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얼마냐, 세액은 얼마냐면 이 10원은 과세 안 된 거죠. 빼줬으니까 C한테. 그럼 결론적으로 국가 입장에서는 C한테 100원만 걷었죠.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요 추가 징수한 건 40원이고요. 그럼 40원 추가 징수한 건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가치는 미안하지만 과세하겠다. 하지만 이중과세 막았죠. 되세요? 그래서 이중과세 막았으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면세사업자가 다시 과세사업자한테 팔잖아요. 면세사업자가 소비자한테 팔면 문제가 없는데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에 팔게 되면은요. 이렇게 중간에 면세가 과세한테 팔면은 이게 이중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한테 매입할 때 실제로는 매입세가 없어요. 없지만 매입세액이 있는 것처럼 의제, 간주해서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중과세 막을 수 있으니까. 이거 100% 이해하시는 분 잘 없어, 여러분들. 그렇죠? 어떤 취지인지 대략 느끼시면 돼. 그래서 이 C한테 매입세 공제해 주는 거예요. C한테. 요건이 있겠죠? 요건이 요거예요. 자, 보시면. 이거 하고 쉴게요. 자, 그럼 의제 매입세 공제 요건. 요거예요. 여기. 과세 사업을 해야 돼요. C니까. 되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면세로 사야 돼요. 우리 지금 C 면세로 살 때 매입세 있는 것처럼 해서 공제해 줬잖아요, 여러분들. 되세요? 근데 중요한 게 외우셔야 이건 단순 암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의제 매입세 공제해 주는 건 C를 위해서가 아니라 소비자 위해서요, 소비자. 소비자가 여러분들 아까 10원 더 내잖아요. 맞죠? 아까 의제 매입세 공제하기 전에 소비자가 여러분 더 냈잖아요, 많이. 소비자를 위해서요. 그래서 주로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면세에 대해서 해줘요. 주로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거. 그럼 소비자는 주로 면세 중에서 뭐를 많이 할까요? 뭐를 많이 살까요? 주로 먹는 것 쪽이요, 먹는 것 쪽. 먹는 것 쪽은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죠.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사람이. 그래서 외우실게요. 여러분들 내일 푸실 102회차 있죠? 내일 푸실 102회차 요 놈식이 풀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잘 나온다니까요. 자, 세볼게요. 그래서 여기 외우셔야 돼요. 면세 농산물 등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이 또 시험에 잘 나온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잘 나오는 면세 쪽이죠. 얘만 해줘요. 외우셔야 돼. 좋은 말 할 때. 진짜 시험에 이거 가지고 장난친다니까요. 예전에 한번 어떻게 했냐면 우리 회사가 돼지고기를 판대. 돼지를 판대. 정육점에 정육점. 정육점 하는데 이번에 내가 정육점에서요 돼지고기를 사왔어. 그러면 그거 면세잖아요. 미가공. 맞죠? 근데 내가 포장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포장지도 면세거든요. 근데 포장지는 돼지고기를 싸기 위해 사는 거 맞지만 면세 농산물 등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면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면세 농산물 등이라고 불러요. 외우셔야 돼요. 다른 면세 안 돼요. 시험에 김치두부는 안 낼 거예요. 김치두부도 면세 농산물 등에 들어갔죠? 그렇죠? 얘를 원재료로 구입해서 과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쌀과자 파시는 분. 쌀과자 파시는 분은 뭐 살까요? 어렵죠? 쌀 삽니다,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쌀과자는 쌀이 원재료입니다. 쌀은 면세. 근데 쌀과자는 과세 면세.
쌀과자는 과세예요. 쌀의 성질이 변했죠. 가공 무지하겠을 걸요. 막 달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것도 있고. 아니면 참치로 참치를 사셔가지고 참치 통조림으로 파는 거. 참치는 면세 수산물이니까. 맞죠? 참치 통조림 미친 듯이 가공이 됐어요. 과세 이렇게. 아셨죠? 자, 요거 하고 쉴게요. 자, 암기. 자, 근데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는 그러면 C한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C한테. 방금 사례에서. 안 좋아요? 매입세 공제 받는 게? 좋죠. 매입세 공제 받으면 좋지. 좋은 건 항상 우리나라 세법은 항상 본인한테 유리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뻥친다라는 거예요. 면세 농산물 안 사놓고 샀다고. 알죠? 그럼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가 샀다라는 증빙을 가지고 오라라는 거예요. 알죠? 아까로 따지면 네가 쌀을 매입했다라는 증빙 가지고 와. 너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요. 그러면 우리가 면세 사업자한테 받을 수 있는 건 계산서죠. 그래서 계산서. 근데 내가 면세 사업자한테 신용카드 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신용카드 전표.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긁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현금 영수증하고 신용카드는 우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수정명세서에 적잖아요. 맞죠? 그거 되실까요? 이렇게. 자, 이제 요거하고 끝. 뭐냐면,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시험에는 주로 누굴 많이 내냐면 음식점하고 제조업을 많이 내요. 왜냐면 주로 면세 농산물 등을 사시는 분은 제조업자 아니면 음식업자가 좀 많거든요. 맞죠? 질문. 둘 중에 누가 대량으로 살까요? 많이. 제조업자가 많이 사요? 음식업자가 많이 사요? 한 방에? 제조업자죠, 여러분들. 맞죠? 종갓집 막김치하고 저기 음식점 아줌마하고 비교가 안 돼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한테 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맞죠? 내가 직접 홈플러스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직접 저기 고창 같은데 전라도 내려가가지고 직접 농민한테 사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번에 쌀과자를 제조하시는 쌀과자 중에 유명한 거 잘 모르겠지. 아무튼 쌀과자 중에 매출이 큰 분이 있대요. 그분이 가셔가지고 네, 농민한테 직접 쌀을 구매하신 거예요. 한 700만 원치. 대량 사시니까. 농민분이 화나게 웃겠죠. 아, 사장님 너무 감사하다고 700만 원치나 사주시다니.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사장님 의제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농민분한테 혹시 계산서 좀 끊어줄 수 있나요? 농민분이 당황하시겠지. 왜요? 저 사업자 등록 안 했는데. 농민분들은 사업자 등록 잘 안 하세요, 실제로. 맞죠? 그랬더니 이제 그 사업자가 괜찮아요. 그럼 신용카드 전표 좀 끊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 단말기 없는데. 그때부터 이제 낯빛이 어두워지는 농민분이. 맞죠? 그럼 현금 영수증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농민이 그 제조업자를 어떻게 해요? 호미로 찍어버렸어요. 이거 좋아하시더라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제조업자의 목숨을 방지하기 위해서 죄송해요. 이거 드립이에요. 농민한테 면세 농산물 직접 사잖아요. 그럼 대량이고 금액이 크죠? 맞죠? 그럴 때는 적격증명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때는 영수증 같은 거 받아도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조심하실 게 음식업자는 안 돼요. 제조업자에 대한 혜택 대량으로 사는 사람이요. 아셨죠? 이거. 자, 됐어요. 여러분 10분 쉬셨다가 좀 많이 쉬세요. 2시 5분에 시작할게요. 여러분 10분 쉬시고.